오늘 첫 번째 이슈이자 유일한 이슈이기도 한데 삼김 여사 특검 진짜 어이가 없는 건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요번에 회고록을 냈습니다. 회고록. 그게 언제 나왔냐? 어제 나왔어요. 어제. 오늘 제가 그 알라딘 들어가 보니까 어제 날짜로 지금 이 인터넷 그 뭐죠? 온라인 쇼핑몰에는 또 떴습니다. 5.18 어저께 나온 책이에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 안보편. 앞으로 뭐 외교 안보편, 뭐 국내 정치편, 뭐 경제 그렇게 파트별로 나눠갖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실망했어요. 외교 안보도 관심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편을 지금 제일 먼저 내보낸 이유는 몰라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교 안보가 제일 지금 말하기 부담이 없는 거죠. 본인들이 5년 동안 제일 자신 있었고 뭐 남북 관계라든가 뭐 북한, 러시아, 뭐 해외 또 뭐 이 아시아 문제 자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부제는 뭐냐면 부제가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결단의 순간들. 내용 보지 않아도 뭐 여기서 본인이 이 북한하고 3번 이 남북회담 했었고 또 거기에 미국도 관여돼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 많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었겠지요. 주로 자랑이겠지 뭘.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게 아니고 대담이에요, 대담. 최종건 씨하고 대담으로 쓴 겁니다. 최종건은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 출신이죠. 네. 목차를 보니까 이게 엄청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 근데 한 절반 정도는 남북관계, 남북미 관계를 한 반 정도 썼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손잡고 하노이 보니까 그 남북미 관계와 관련된 남북미 그런 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 300페이지 넘게 썼고요. 나머지 300페이지는 그 외의 외교들, 뭐 높아진 국격, 지역 외교, 다재 외교 썼습니다. 최종건이 질문하고 문재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안 봐도 내용이 뻔해요. 뻔해요. 그냥 뭐 우리가 남북관계 때문에 지금 윤석열과 비해서 잘했다느니 뭐 자랑 많이 하겠지. 또 잘한 것도 맞고. 근데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외교 어떻게 했는지 북한하고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궁금하지 않냐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 아니야. 지금 파탄이야. 본인 때 5년 동안 잘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다 망가졌는데. 그리고 본인 때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관계를 회복시키던가.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 어차피 북한 관계는 좀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5년 동안 자기들끼리 뭐 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그리고 초반에만 잘했지 뒤에 뭐 했어? 관심도 없어요. 누가 이까지고 관심 있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오히려 국내 정치. 국내 정치와 관련해갖고 특히 윤석열 총장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자기 사임할 때 에피소드를 써가지고 사실은 말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뭔지 사실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잘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인사에 있어갖고 사실은 문제가 많았죠. 윤석열뿐만이 아니에요. 윤석열 말고 다른 쪽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쪽도 인사들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검찰 인사였거든. 검찰 인사. 그러면 도대체 검찰 인사와 관련해갖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 거냐. 추미애도 나와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얘기도 했고
책도 냈어. 추미애 깃발. 조국도 검찰 인사 관련해갖고 본인 입장을 얘기했어.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은 결국 정권을 내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준 것도 아니야. 문재인 정부 때 총장한테 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인 거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검찰 정권, 이 탄생하게 된 이유,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인사에 있어가지고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사실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제가 책을 안 봤지만 목차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갈 만한 구석이 없어요. 제가 서문을 읽었거든요. 서문을 읽었는데 서문은 그냥 자랑질만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외교를 너무 잘했다, 뭐 코로나 대치 잘했고 남북관계 좋았고 뭐 어쨌든 본인들이 잘한 거 그것만 쓰고 있지, 이 검찰 정부의 탄생과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정부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반성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외교인 거지, 외교.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외교편이 나온 겁니다. 에휴. 그런데 이게 나온 지 하루 만에 지금 벌써 언론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문 대통령 회고록,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언급에 국힘 자중하라. 여러분,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관련해 가지고 국힘당이 공격을 당시 엄청나게 많이 했죠. TV조선이 2022년 10월 달에 나왔던 그 기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정숙 인도 방문, 알고 보니 문정부가 먼저 요청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리고 또 탁현민도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없이 혼자서 전용기 타고 인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보수 언론이라든가 보수에서 공격을 엄청 했어요. 무슨 버킷리스트냐? 여행 버킷리스트냐? 여행다니냐? 대통령 전용기 타고 지금 수억을 쓰면서 김정숙 여행 다니고 있어? 이거 갖고 난리를 치고 있었죠. 시민단체도 이거 갖고 고발도 했어.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 나온 입장, 또 탁현미 씨도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인도에서 요청을 한 거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번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갈 수가 없어갖고 거절을 했더니 인도에서 먼저, 그러면 여사라도 보내달라, 여사가 대신 와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사가 간 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TV조선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인도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인도에 요청해서 김정숙 여사를 먼저 좀 불러달라 했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때 고민정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요청했으니까 그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TV조선에서는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면은, 아니다, 인도에서 왔던 요청은 이게 허황우 착공식 문체부 장관 초청이거든요. 주 인도대사. 인도에서는 영부인을 부른 게 아니고 문체부 장관을 부른 거다. 문체부 장관을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체부 장관을 보내지 않고 김정숙 여사를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고 초청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원래 예정에 없던 예비비를 갑자기 신청해갖고 이걸 국무회의에서 의결해갖고 바로 보낸 거 아니냐라고 이때 공격을 엄청 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진실 여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여간 보수 쪽에서는 이거 갖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인도에 김정숙이 여행 가는 거냐? 이때 돈이 한 수억 들었거든요. 한 4억인가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 막 난리 쳤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없어졌죠. 딱 들어왔어요. 더 이상 뭐 이거 논쟁거리도 아니고 그냥 그때 이렇게 하고 말았어. 물론 이거 가지고 작년 말에 국힘당 시의원이 고발을 했죠. 이종배인가 하는 애가 아마 이거 지금 뭐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왜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꾸 이게 세금 낭비다 무슨 말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정확하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갖고 이걸 언급을 했대.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겨레에 따르면 한겨레에 인용된 걸 보면은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을 했다. 나로서는 인도에 또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금 이 이야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추성권 씨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김정수 사가 요번에 인도에 갔던 거는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문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첫 외교가 아니고 첫 단독 외교다라고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몰라 이 뉘앙스를 이게 뭐 지면이니까 지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시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얼핏 보기에는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뭔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요번에 김정수 여사 내 부인이 인도에 간 거는 이거는 첫 여사의 단독 외교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지. 이것 때문에 지금 국힘당이 아싸 잘됐다 하고 지금 막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김건희가 본인이 뭐라고 지금 우리가 김건희가 하는 꼴들 김건희가 막 나대는 모습들 이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 것처럼 진짜 막 행사하고 다니고 본인이 뭔데 본인이 외교의 주체인 것처럼 나대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비판을 많이 했잖아 우리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는데 영부인이 단독 외교를 했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아싸 야 이거 봐 영부인이 이렇게 외교하고 그러는 거 맞잖아. 문재인 때는 더 했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무슨 이 화보 찍느니 아니면 밖에 나와서 뭐 활동할 때마다 너희들 난리치고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회고록 봐봐. 김종숙은 혼자서 그냥 전용기 타고 인도도 가고 이걸 또 단독 외교라고 막 자랑질하고 그러고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에 하루 만에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우선 배현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번에 김정수 여사가 인도 간 거는 인도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라고. 근데 그 당시에 배현진이 국정감사에서 지가 외교부에 요청해갖고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먼저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 측에 얘기했고 의사를 밝혔고 그런 다음에 인도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대통령 휘상을 대통령 1호기에 버섯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만 게다가 일정표에 없던 타지말 방문하기도 했죠. 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니다. 셀프는 아니다. 인도에서 저기 온 거다라고 밝히면 돼.
근데 이거 갖고 배현진은 우선 절대로 인도에서 먼저 요청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먼저, 외교부가 인도에 먼저 얘기를 해서 야 우리 좀 불러주세요 해서 간 거다라고 지금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윤상현은 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김정수 여사 관련해가지고 비판을 막 해요. 응? 김정수 여사는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도 방문에 예산 3억 7천만 원 들었다는 거죠. 전원기에만 2억 5천만 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세금 낭비라고 이걸로 지금 김정수 여사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체부 장관이 갔다면은 아까 인도의 그 공문을 보면은 처음에 문체부 장관 부른 거 아닙니까? 문체부 장관으로 갔으면은 2,600이면 끝나는 거를 여사가 가는 바람에 예산이 15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회고록을 쓸 게 아니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래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막 말하고 있으니까 김정숙 특검 먼저 하라. 그 말이죠.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언론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김정숙 쳐보세요. 지금 특검 기사들이 도배가 됐습니다. 도배. 배우자 단독 외교 문회고록에 국민의힘 특검부터 해라. 김정숙 특검 먼저 해라. 회고록 난타. 친명 지도부는 침묵. 아니 씨발 뭐가 침묵이야 지금. 지금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인데 뭐가 침묵이야.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지금 계속 얘네들은 이번에 추미애 장관 그 의장 못된 것도 그렇고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으로 또 타지말 논란 일어난 것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계속 내부가 막 싸우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계속 친문과 친명이 싸움 나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김정수 특검 이야기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친명 지도부 왜 입장이 없어? 특검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야 친문들 가만히 있어? 막 싸움 시키려고 별짓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지금 김정수가 관련해가지고 특검 얘기는 이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나왔죠. 지난주에는 그 김민전 당선자 지난번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던 김민전, 그 김민전이가 뭐라고 했냐?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 3김 여사 특검하자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황당한 얘기지.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때 조용히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또 윤상현이 특검 얘기하면서 특검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지. 이 당시에 김민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황당한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받아들이는 대신에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여사, 또 5만원권 관봉권 사용 김정숙 여사, 그 3명 다 같이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병대 특검, 최상병 특검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차라리 이거만 할 게 아니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또 공무원 이씨, 서해에서 죽은 공무원 이씨 죽음에 대한 특검도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역제안하래. 역제안. 저는 이걸 보고 진짜 골이 비었구나. 골이 비었구나. 만약에 내일 국힘당이 진짜로 갑자기 뭐야 김정숙 타지마 할 때 지금 뭐 한 거야? 돈 낭비했네? 문제 많아? 이거 특검해! 그렇게 요구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명 지도부에서? 친명 지도부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며. 입장이 나와야지. 저는 결론 먼저 얘기하면요. 만약에 국힘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요청을 하면요. 무조건 받아야죠. 무조건.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민주당한테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지.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나는 그 김민정 같은 애들 보면은 김민정 같은 애들은 진짜 이거 완전히 이 민주당을 위한 엑스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김민정이가
지난 2022년에 선대위원장일 때 라디오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게 있죠. YTN 나와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한참 이대남 논쟁들 막 있을 때거든요. 이대남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 이대남들이 불만이 많은 이유가 뭐냐? 본인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대남이 불만이 많은 이유 지금. 이대남들이 지금 막 분노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이대남들은 군대 가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학점이 안 나온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는 또 적응하느라고 학점이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들보다 학점이 낮다. 그래서 그게 불만의 원인이다. 그런 개소리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수준이야. 이런 수준인 인간이 요번에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번에 윤상현도 마찬가지죠. 김 여사 특검 하려면은 김정수 먼저 해라 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친명 지도부가 침묵하지 말고 내일 최고위원 회의 열면은 먼저 민주당이 과감하게 특검하자라고 역제안하는 거 좀 좋을 것 같아. 차라리 먼저. 왜냐면 어차피 윤석열이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무조건 해야지. 아니 특검은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특검은 도대체 누가 특검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특검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 특검이 수사 능력이 뛰어납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능력이 뛰어납니까? 응? 아니 특검하고 대한민국 검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무슨 규모건 뭐건 간에 특검이 대한민국 검찰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 특검 인원 최대한 해봤자 한 100명. 근데 100명인데 그 중에 검사는요 한 20명밖에 안 돼. 20명, 25명. 그런데 검찰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하면요, 네? 중앙지검에만 검사가 250명이 있어요.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특검은 언제 하는 거냐면 검찰이 야당을 수사할 때는 특검 합니까? 특검 안 해요. 현 정권이 만약에 야당을 수사할 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어. 추미애를 막 수사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해갖고 여당에서 특검합시다.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왜?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검찰이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수사를 과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검찰이 여당도 아니고 야당을 수상하는데 봐주겠어요? 그래서 여당이 특검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언제 하는 거냐? 검찰이 여당을 수사할 때, 혹은 검찰이 청와대라든가 권력에 있는 관계자들 중심을 주사할 때, 검찰이 눈치 보느라고 수사 자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특검 얘기하는 거죠. 야당이 그때 특검 주장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수사를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특검을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가령 김혜경 여사, 지금 김혜경 여사 이 법인카드 지금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법인카드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언제냐면요, 2022년 2월 달입니다. 2022년 2월 달. 지금 벌써 2년 3개월 됐어요. 그때 KBS 단독 보도로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 결국 김혜경 여사 소환됐죠. 소환 언제 됐냐? 2022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 처음으로. 이때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네? 대선 앞두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법카 7만 8천 원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했어요. 포토라인에 세우고. 아 씨발, 7,800도 아니고 7만 8천 원 때문에
법인카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포토라인을 세웠어요. 법인카드라는 거 실체가 78,000원이거든요 지금. 이게 8월달. 그리고 나서 김영현 여사를 그때 이 고발을 했는데, 고발할 때 이재명 대표도 같이 고발했지만 9월달에 이재명 대표는 경찰에서 불송치했죠. 불송치.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연결고리 없다고 해서 불송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9월달에 또 김영현 여사를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소환조사했어요. 또 소환조사. 이때도 포토라인에 세웠죠. 그리고 막 이렇게 김영현 여사가 막 째려보는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내보내고. 야, 이 악랄한 새끼들. 이러는 사이에 그 내부 고발한 이 공익제보라는 새끼는 이재명을 또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했어요. 부패 신고를. 그러면서 이 법인카드 문제를 가지고 78,000원짜리 법인카드 문제를 가지고 지금 2년 내내 끌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2년 내내 끌면서 지금 결국은 대선까지 끌고 가갖고 이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고소고발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황당한 거죠. 아, 제가 실수했네. 2022년? 2022년이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착각했어요. 이때는 이미 대선 끝났을 때죠. 아, 대선 끝나고. 대선 전이 아니고, 대선 끝나고네요. 그쵸? 2022년 3월달에 대선이었으니까. 맞죠? 예. 대선 끝나고. 하여간. 그리고, 금년 2월달에 김영현 여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 여사는 지금 재판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김정수 여사도요, 이미 옷 문제, 옷과 관련해가지고 횡령, 강요죄로 2022년 3월 20일 날 선거 지자마자 바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강요죄, 업무상 횡령 및 특가법 위반으로 이미 수사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는 이종배라고 고발 전문 시의원 있죠? 이 새끼가 김정수 여사 아까 인도 방문한 거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국고 손실이라고 이걸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거와는 별도지만 요새 기사들 보고 있으면 어떤 기사 나오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전 사위의 취업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 나온 게 뭡니까? 특혜 채용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관련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검사들이, 전주지검 검사들이 모친과 관련해 가지고 모친이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검사들이 손님을 가장해서 모친 목욕탕을 막 가. 그다음 어느 날은 카운터 진입을 막 시도하다가 모친한테 대통령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 특혜 채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칼이 어디 향한 겁니까? 문재인을 향한 거거든요. 이런 수사를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칠순 노모인 전사위 모친에게 검찰이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요번에 기사 나온 거 뭐 있습니까? 그저께 지금 김정준 여사가 다니는 단골집 의상실 디자이너 딸 에이스를 검찰에서 추징을 금지시켰어요. 왜?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하고 동거래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털고 있어요 지금 이미 탈탈. 아니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검찰이 김건희를요 이런 식으로 수사했으면요 야당에서 특검하자는 말 안 하죠.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서울중앙지검 이 본사는 많이 있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1차장부터 4차장까지 있죠. 그 밑에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가 253명쯤 됩니다. 253명쯤. 어마어마한 수죠. 여러분, 김건희 특검, 그리고 요번에 50억 특검, 최재수 특검, 규모가 몇 명이냐면 한 100명 돼요, 100명. 근데 이 100명이 어떻게 100명이냐면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가 25명이고 거기에 뭐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포함된 거거든요. 검사만은 20명에서 25명이에요. 25명. 검사만은 25명. 그 다른 수사관들 합쳐갖고 100명, 105명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잘못된 루머이긴 한데 조국 장관 수사할 때 검사가 몇 명 투입됐습니까? 그때 루머에 의하면 검사만 250명이다 했어. 연합뉴스가 팩스체크했는데 250명은 너무 과도하다 그랬죠. 왜냐면 중앙지검이 253명인데 전체가 어떻게 250명이 투입되냐. 그런데 그 당시에 정춘숙 의원이 그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중앙지검도 조국 수사할 때 검찰이 몇 명 투입됐는지 정확히 공개를 안 해. 공개를 안 하는데 250명은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어. 근데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은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최순실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수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야당을 수사할 때는 물론 당시 조국은 야당이 아니었지만 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 정부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부와 검찰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때는 뭐 조국은 여당이었는데 그게 좀 안 맞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아예 그냥 이를 악물고 윤석열이 정권하고 싸우던 시절이니까 그걸로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좀 안 맞아 그거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여당을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하죠. 야당을 수사하지. 야당을 수사하는 거는 정확하게 하니까 검찰이 야당을 수사할 때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검찰 수사가 너무 설렁설렁해. 믿을 수 없어. 특검해. 그런 말 안 합니다. 무슨 특검이야. 특검은 검사들이 수사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대충 할 때,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특검하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실, 청와대, 권력자들, 대통령 주변부 거기 수사할 때 저 수사하는 게 못마땅하다 하면 야당이 특검하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삼김 여사 특검 이거 해야 되냐? 당연히 해야죠. 이거 여당이 요구하면 당연히 해야죠. 왜? 김혜경 여사와 김윤수 여사를 특검에 넘기면요. 특검 넘기는 게 검찰 수사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아니 왜 특검에 넘겨?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꽉 장악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 능력이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막강한데 검찰의 수사 안 하고 특검에 넘긴단 말이야? 넘기라고 하세요. 더 좋은 건 뭐냐? 특검 수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박근혜 때 70일이었고요. 그리고 김건희도 70일로 그리고 대통령이 한번 제거하면은 30일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최대 100일이야. 100일 안에 무조건 수사를 끝내야 돼. 지금 김혜경 여사 수사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아까 2022년 2월이었죠. 그때부터 정확히 수사를 2년 했어요. 2년. 이재명 대표 수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사를 끝없이 해, 끝없이. 그러려니 차라리 특검해가지고 100일 안에 수사 끝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차라리 재판 넘어가는 게 나아. 전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여당이 김혜경 여사라든가 김성준 여사를 특검하자고 하면요. 특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으면요. 수사가 무조건 아무리 길어도 100일 안에 끝나거든요. 이것들이 계속 수사를 막 2년, 3년 끌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지저분하게 하는 거 그게 문제인데 그냥 깔끔하게 수사를 100일 안에 끝나는 게 나아요. 끝나는 게. 그리고 특검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추천은 누가 해요? 보통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을 하거든요.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이 임명한 검사 새끼들이 김혜경 여사라든가 김준호 여사를 추천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한변협에서 현직 검사가 아닌 차라리 다른
특검을 임명해갖고 그 사람들이 수사하는 게 훨씬 더 믿을만해요. 훨씬 더. 죄가 없다면. 전 그래서 김혜경 여사, 김윤영 여사 특검하자고 하면은 이건 민주당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 무조건 받는 게 나아요. 특검이 훨씬 안 아파. 여당이야 검사가 봐주니까 특검이 무서운 거지만 어차피 김혜경 여사라면 김영수 여사는 검사들이 안 봐줘요. 안 봐주고 저렇게 지금 또 난리치면서 전 사위 모친까지 괴롭히면서 수사하는 새끼들인데 차라리 특검이 낫지. 특검이 나요. 그리고 김혜경, 김정수 여사 특검하자고 하면 김건희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하잖아. 그럼 받아야지 무조건. 근데 문제는 제가 확신하건대 민주당이 특검법 만들어갖고 특검하자고 해도 윤석열이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절대로. 전 그래서 정말 이거 보고 어우 정말 이거는 좋은 거다. 윤상현이라든가 김민정 같은 애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가지고 국힘당이 만약에 특검하자고 하자. 그럼 이것들은 진짜 머리가 빈 새끼들이에요. 빈 새끼들. 국힘당이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 집단이라면 절대로 삼김 여사 특검하자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병신들. 죽으려고 하는 얘기지. 이거는 공거리가 안 돼요. 이건 그냥 자꾸 야당이 특검을 얘기하니까 우리도 특검을 얘기할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병신들. 이게 말이 돼? 무슨 특검? 만약에 국힘당에서 내일 진짜로 특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됐어. 검찰을 진짜로 개혁해야 돼요. 왜? 아니 야당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여당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는데 수사를. 그럼 이따위 검사들한테 무슨 수사권을 맡깁니까? 이번 기회에 수사권 다 박탈시켜버려야지. 황당한 거예요. 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와. 웃음밖에. 근데 오늘 아까 뉴스아이키 보니까 조상호 변호사도 이 특검 얘기 관련해가지고 특검 받자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00% 동의해. 100%. 특검 무조건 받아야죠. 근데 여기서 걱정거리는 하나 있어요. 하나. 민주당이 사실은 이 문제를 잘 보면은 특검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거든요.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이거 가지고 잘못하면은 친문하고 친명이랑 또 싸움 붙을 수 있는 거지. 마치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김정은 여사 특검 하자고? 특검해! 해버리면은 또 친문 계열에서 야 이거 뭐야 이재명.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검찰할 때 내어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또 치고 나오면서 괜히 내부에서 또 혼란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잘 조율해가지고 문제 없게 해서 오히려 저는 친문 쪽에서도 그렇고 친문 쪽에서는 먼저 그래 김정수 여사 특검하자고 하고 친명계는 김혜경 특검하자고 먼저 외치자고요. 차라리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삼문 여사 특검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환영한다. 그런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이야기로 돌아가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건요. 꼭 이 와중에 영부인의 최초 단독 외교다. 그런 발언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건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본인 회고록 쓰는 거야. 뭐 말릴 수 없지요. 쓰라고 해요. 그리고 외교 관련해서 쓸 수 있어. 그리고 타지마야한 것 때문에 공격이 많으니까 그때는 일본의 모디 총리가 먼저 연락이 와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간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그 정도로 끝내면 좋아하는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어처구니 없이 영부인이 한 대한민국 최초의 단독 외교다라고 이런 표현을 왜 씁니까? 난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시점이 김건희의 영부인 김건희의 너무 주제 모르는 이 태도, 행동, 과도한 이 그런 정치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김정순 여사가 최초로 단독 외교하고 왔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써야 돼? 이 글 회고록 나올 때쯤만 하더라도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 아닐 거예요. 만약 평소 같았으면 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김건희가 정치 개입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영부인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대통령이 그냥 부인일 뿐인데 저렇게 나다니는 게 맞는 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김정은 수사가 혼자 외교하고 왔다. 단독 외교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 하는 글귀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그래갖고 이런 빌미를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합니다. 의아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여당이 만약에 특검을 하자고 하면은 민주당은 이거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받을게!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런데 윤석열은 이것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